자, 좋은 점포와 좋지 않은 점포가 있는데, 창업을 위해서는 기왕이면 좋은 점포를 찾는 것이 조건이 좋겠죠. 자, 그래 첫 번째로 보면은 좋은 점포 조건에서 보면은 입점 예정 점포의 주변 전체가 활성화된 상가, 뭐 대중교통의 종점, 뭐 시내버스라든가 전철, 기차, 고속버스 등이 있겠죠. 그리고 역세권에는 전철, 고속철도 등도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네 번째, 상가군의 그 유동 고객이 많은 점포. 그리고 다섯 번째, 10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상가. 그래서 그리고 여섯 번째는 유흥업소 밀집지역, 이면도로 접한 상가. 그리고 일곱 번째는 주차장 주변의 상가. 뭐 예를 들어서 주차 대수가 뭐 100대 이상이라든가. 그리고 여덟 번째는 출근 방향보다 퇴근 방향 점포. 퇴근해가 이제 많이 이제 왜냐면 만남을 많이 갖다 보니까 퇴근 방향보다 출근 방향보다는 출근은 빨리 회사 시간 안에 가야 되니까 빨리 아침에 오전 아침이니까 뭐 이런 점포하고 상관없겠죠. 그래서 퇴근 방향 점포가 또 그런 쪽으로 방향 찾는 게 좋을 것 같고, 아홉 번째는 언덕에 위치한 점포보다는 평지 점포. 요즘 사람들은 편안함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건물도 1층보다 2층보다는 1층 그런 식이 더 고객이 접하기가 편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로 대류변의 코너에 위치한 점포. 왜냐면 코너에 위치한 점포는 그만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보여야 되겠죠. 그리고 11번째는 테마형 전문 상가. 그만큼 이제 사람의 유동성이 많겠죠. 이런 테마형 전문 상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좋은 점포 조건은 이런 식으로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좋지 않은 점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간판이 자주 교체되는 점포. 그건 뭐 장사가 안 되니까 자주 주인이 바뀌다 보니까 간판이 자주 교체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언덕의 중간에 위치한 점포. 자, 언덕의 중간에 위치한 점포는 진짜 불편하죠. 주차하기도 힘들고 사람이 다니기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언덕 중간 위치한 점포는 좋지 않은 점포로 꼽고 있고, 세 번째는 맞은편에 상가군이 없는 경우 점포. 그러니까 너무 밀집되지 않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상가들이 밀집한 곳이 더 좋을 텐데 없는 경우 그런 점포는 이제 좋지 않은 점포라고 보고, 그 상가의 그 배후에 인구 유입 시설이 별로 없는 곳. 그렇죠. 사람이 별로 없으면 유동 인구도 없다 보니까 그만큼 좋지 않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북향으로 향한 점포. 이런 것도 좋지 않다고 하죠. 그리고 여섯 번째, 변두리의 대로변, 비대형
맏형 그 상가. 이제 변들이는 말 그대로 이제 변들이다 보니까 사람이 없겠지. 그리고 육교 바로 아래. 그리고 지하철 입구. 그리고 8번째는 삼각형이나 사다리꼴형 점포. 그리고 9번째는 상가군이 단층으로 형성된 점포. 그리고 10번째는 30% 이상 비어있는 상가 점포. 자, 이렇게 10가지로 좋지 않은 점포로 꼽고 있습니다. 자, A씨 이제 경영의 이제 비법은 성공 비법. 그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셀러리맨의 발성에서 벗어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탈피해야 할 셀러리맨적인 발상에는 업무의 무사한 일, 재테크의 무사한 일, 자본의 무사한 일 등을 들 수 있는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한 후 경기가 좋지 않다며 안전하게 은행에 돈을 넣어 놓고 이자 소득을 살아가려는 소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듯 하죠. 그러나 안정된 이자 소득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불안전한 요소는 있지만 다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돈을 늘릴 수 있는 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셀러리맨의 발상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가 이자 소득에만 의존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쉽게 돈을 벌 생각을 버려라.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제 돈을 쉽게 벌려고 하죠. 왜냐면 쉽게 번 돈은 쉽게 다 쓰게 돼 있고 모아지지도 않죠. 그래서 쉽게도 벌 생각을 버려라. 두 번째에서는 장사를 해서 돈을 모으려면 적은 돈도 소중히 생각하고 전략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하며, 사업에 그 기회가 오면 기획과 목표를 잘 세워서 꾸준하게 밀고 나가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겠죠. 또한 사회의 그 흐름을 빨리 감지해 상황에 변할 때를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 두고 있어야 하며,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 때는 과감하게 손해를 보고 물러설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두 번째이고요. 자, 세 번째는 정보를 수집하라. 정보를 수집하라는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면 옳은 정보와 잘못된 정보를 판단할 줄 아는 안목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목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평소부터 장사에 대한 안목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겠죠. 안목을 기르려면 먼저 창업 관련 정보 또는 유망 업종 등이 수록된 책이나
잡지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새로운 정보는 스크랩을 한 다음 전에 모아두었던 자료와 새로운 자료를 비교해 보아야 하겠죠.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장사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직접 보고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정보는 요즘에 정보는 뭐 내가 발품을 팔아서도 얻을 수도 있고 또 가만히 있어도 집 안에서도 찾을 수가 있겠죠. 왜냐 요즘에 가정마다 이런 잡지나 신문 같은 게 보기도 하죠. 많이도 보죠. 그러면 그 속에 나름대로 그 정보를 언제 만약에 나중에 사용하던 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면 나름대로 거기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신문에서도 특히 신문 같은 데는 나름대로 그 안에 많이 끼어 들어오죠. 그러면 그 여러 가지가 옵니다. 그러면 그게 다 정보를 수집되는 거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또 생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정보를 얻고 수집하게 되면은 그만큼 관심도 있고 공부가 되니까 성공 비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돈에 맞게 시작하라. 장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서 상당수가 가진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장사는 가진 돈이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형편에 맞게 시작할 수 있어야 하고, 동원할 수 있는 돈이 몇백만 원밖에 안 된다면 포장마차나 뭐 붕어빵 장사라도 시작하면 되겠지만은, 그러므로 돈 때문에 장사를 못한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자신감과 용기가 없기 때문이라는 말이 맞을 겁니다. 또한 자신이 가진 돈이 조금밖에 없는데도 무리하게 점포를 크게 얻는 것도 그건 문제라고 생각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초보자는 모방하라. 초보자는 모방하라, 벤치마킹 이런 거겠죠. 자,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뭐가 새로운 사업거리를 찾고 있다,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거나 미국 등지에서 있는데 국내에는 아직 소개되지 않는 업종을 찾는다든지, 아무도 시작하지 않는 데서 시장성이 보이는 사업을 찾는 것이든지, 그러나 적은 자본으로 시작해서 실패의 확률을 줄이고 싶다면 그런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도 시작하지 않는 업종이라면 아직 검증되지 않은 것이고 그만큼 위험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는 벤치마킹을 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입지와
업종의 궁합을 맞춰라. 자, 장사를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요소 가운데 점포의 위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60에서 70%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입지만 좋다고 모두 장사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지와 업종이 잘 어울려야 하고, 즉 입지에 맞는 업종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일곱 번째 같은 경우는 주인의 얼굴이 최고의 상품이다. 자, 소형 점포에서는 고객이 가게에 들어서면 처음으로 대하는 것이 주인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누구든지 그 가게에 들어섰을 때 주인의 밝은 표정과 명랑한 음성으로 맞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상냥한 태도와 밝은 표정이 결합되었을 때 손님들은 아이 가게에 들어오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구입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덟 번째, 남는 것부터 생각하지 마라. 자,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얼마나 남길 것인가 부터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돈 벌려고 하는 장사니까 당연히 수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시작부터 남기는 것에 목숨을 매게 되면 장사의 한계가 일찍 오게 됩니다. 처음부터 수익을 생각하다 보면 원가를 따지게 되고 인건비를 재고 상품의 질을 가릴 수밖에 없는데,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원가를 줄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상품의 질이 나빠지고 매출이 떨어져서 오히려 수익이 줄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익을 따지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여야 하고, 먼저 매상을 올리는데 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아홉 번째는 체면과 자존심을 버려라. 체면과 자존심을 버려라. 장사를 시작한 다음에 창업자가 가져야 할 자세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존심과 체면을 버리는 것입니다. 창업 상담을 오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힘 덜 들고 이미지 더럽히지 않으면서 돈 벌 수 있는 장사가 없느냐고 묻곤 하지요. 근데 폼은 다 잡아가면서 체면 살리고 돈 벌기를 원한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그런 장사는 없고, 장사는 직장 다닐 때보다 몇 배나 힘들고 온갖 굳은 일은 다 해야 하고, 경쟁은 더욱 치열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에 대기업 부장이었거나 회사의 간부였다고 체면과 자존심을 내세운다면 창업의 길은 정말 험난해집니다. 무슨 일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장사도 바닥에서부터 긴다는 생각으로 시작해야 성공도 있고 돈도 벌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열 번째, 신화적인 서비스를 창조해라. 자, 신화적인 서비스를 창조해라는 얼마 전 번개라는 중국집 배달한 서비스 정신이 장안의 화제가 된 적도 있었죠. 그가 짜장면을 배달하면서 우동 국물을 함께 주었더니
손님들이 대단히 만족해하며 감동하더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서비스이고 고객을 감동시키는 서비스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많이 있겠지요. 이제는 그 정도의 만족과 감동 서비스를 뛰어넘어서 신화적인 서비스를 창조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신화적인 서비스란 무엇인가? 만족과 감동의 서비스가 고객이 미처 생각지도 못했었던 편리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신화적인 서비스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이고, 더 나아가서 손님들이 제공받는 서비스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고 언젠가는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성공의 비법이 한 10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는데, 시대가 변함으로써 외식 경영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이거 이외에도 본인이 얼만큼 노력하냐 따라서 성공할 수 있냐 없냐 이제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성격의 유형별 창업 전략에서는 사업의 성공률은 창업 투자와 비례하지는 않는다. 창업의 성공과 실패는 사업자의 사업가적 기질이나 작성에 따른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물론 업종도 잘 선택해야 하고 사업장의 입지 조건도 업종과 맞아 떨어져야 성공이 보장되지만은 하지만 사업 성패의 원인이 창업자 자신에게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흔히 창업자는 본인이 성실하고 부지런하며 대인관계도 원만하고도 외모나 인격적인 면까지 골고루 우수하다고 판단되면 승부수를 거는데, 여기서부터 오차가 하겠죠. 이 모든 것이 스스로 생각에 합당할 뿐 고객이 평가하는 내용은 그렇지 못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정 유형의 사람이 창업하면 반드시 실패한다고 단정하지는 못하겠지만, 유형별로 차별화된 사업 전략을 세운다면 실패할 위험을 줄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싫어하는 이제 감옥형이라고 할까요? 이제 말하기 싫어하는 그 감옥형이라는 것은 창업은 원만한 대인관계가 우선이지만 소잡은 창업은 매일 점포에서 고객과 대화로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정신을 가져야 하고, 동시에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3대 창업자와 정보 교류가 이루어져야 발전할 수 있고, 말하기 싫어하고 듣기도 싫어하는 예비 창업자는 성격을 고치든지 제조업을 택하든지 결단을 내려야 되겠죠. 창업의 그 목적이 없는 무감각형, 그 창업의 목적이 없는 무감각형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그 창업자는 창업의 목적에 대한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대답을 하겠지만, 한 달의 수익은 어느 정도 기대하느냐에 대해서 다다익선으로 얼마 얼버무릴 것 같고, 이런 자세로는 짜임새 있는 운영을 할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반드시 한 달에 얼마의 수익을 올리고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은 세워둬야 해야 될 것 같겠죠. 그리고 용기와 집념이 부족한 적당량, 용기와 집념이 부족한 적당형은 이모의 열등감을 느끼면 점포형 사업보다 그 사무실형 업종을 택하는 편이 낫고, 나 자신의 성격을 파악해 업종을 고려해야 하고, 하지만 자본의 여유가 있다고 종업원 중심으로 운영하려고 끼를 부려서는 안 된다고 보고, 창업자 스스로가 종업원 2~3명 모건하고자 하는 집념이 없다면 성공길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가 전략은 위험한데, 저가 전략은 위험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면 많이 팔릴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실제 경영에 있어서는 많이 팔리는 것보다 얼마나 이익을 남기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원가율을 고려한 걱정 이익은 반드시 설정하여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매출은 의미가 없으므로 명심해야 하고, 음식점 개업 시 최초 메뉴 가격은 매우 중요합니다. 영업 진행 중에 연 5% 이상 올릴 수는 없고, 그러므로 무리한 저가 전략은 큰 함정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개점 메뉴 가격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 음식을 알아야 한다. 주인 음식을 알아야 한다. 음식 경영의 성패는 주방장 능력에 따라 좌우된다고 하여도 과연이 아니다. 주방장의 능력은 맛, 시연, 능력이고, 맛은 음식점 성공의 90% 정도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주방장의 근속 기한은 일반 식당 경우는 약 3년 정도이다. 그러므로 식당 경영자는 제공 메뉴 70% 정도는
직접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또한 주방장의 공석으로 인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레시피를 합리화 가학화하고 주요 양념을 계량 표준화할 필요가 있고, 또한 음식 맛이 일관되려면 주인이 식당의 음식 맛을 일정하게 관리해야 하고, 경영자가 직접 요리를 하지 않는다 하여도 끊임없이 향상된 맛을 개발하고 이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유능한 요리사 초빙하여 시연과 기술 이전을 위해 이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음식 맛은 90% 정도로 중요하다. 음식점 성공 요인 중 70% 정도가 입지 등 요소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의견도 있으나 경영의 실제에 있어서는 맛이 90% 정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맛에는 위생적 요소도 함께 고려되고 있지만, 아무리 좋은 시설과 분위기 입지를 가졌다 하더라도 메뉴의 맛이 없거나 식중독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식당의 영업은 심대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성공 요인이 어떠한 요인보다도 중요한 것이 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맛은 대개 비슷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독특한 맛을 창출하는 소문난 맛집 등 성공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고, 특별하고 품격 있는 맛은 입지도 분위기도 이길 수 있는 요소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창업 시 중점 메뉴를 유지하라. 자, 창업 시 중점 메뉴를 유지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개업 후 3개월 정도는 고객의 수요가 많다. 초창기에 선정한 메뉴가 3개월 후에는 선호도가 하향할 수 있는데, 이때 매출이 저조한 메뉴를 바꾸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다양한 음식점이 산재한 상황에서 인접 고객들만 이용해서는 실패한다. 그 음식점은 그 메뉴 하나는 제일 잘한다라는 평가를 듣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원거리 고객들까지 유인할 수 있어서 성공을 한다. 장기간 성공적으로 운영을 유지해온 음식점 대부분 제일의 주력 메뉴를 지켜온 식당들이라고 볼 수 있다. 자, 공동 투자를 해도 경영은 한 사람이 한다. 공동 투자를 해도 한 사람이 한다는 것은 대형 예식점 경우 투자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있으나, 경영은 대표 투자자 한 명이 해야 하며, 그 이에 투자자들은 후선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고, 복수의 경영은 고객과 종업원 모두에게 혼란을 주고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공동 투자를 하기 전에 투자자들은 대표 투자자에 대한 역할을 계약에 의해 명료하게 정리한 후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업원 관리는 가장 중요하다. 자, 음식점 5번 인적 서비스
산업으로 종업원의 자질과 근무 태도는 식당 경영의 성패를 좌우하지만 적정한 처우를 해야 하며 이를 일괄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관리자는 인격을 존중하는 민주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며 직무 교육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종업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경영자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항상 대기 자원을 물색하고 산학 협력을 수행하여 우수한 자원을 확보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단골에 대한 인센티브를 철저히 제공하라. 식당업 존속 발전의 주체는 단골 손님이다. 단골 손님은 단순히 고객의 차원을 넘어 마케팅 역할을 수행하는 역할도 간접적으로 수행을 하지만 이러한 충성 고객을 충실히 관리하는 것은 식당의 장기 발전의 필수적인 요인입니다. 여러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센티브제의 시행이다. 충성 고객인 만큼 이익의 일정 부분을 고객에게 돌려 주어 더 많은 충성 고객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고, 인센티브제 시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 유지다. 경영이 어렵다고 하여 인센티브를 줄이거나 없애서는 안 되고, 일반적으로 적정한 인센티브율은 객단가 3% 정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그래서 3교시는 자, 여기까지 하고, 자, 그럼 1주차 3교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